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내일 일요일이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보다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바로 그 주제는 넌 한국 사람 아니냐 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선정을 했는가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주 부끄러운 나라였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안다, 자랑스럽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주 비참한 나라였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과거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런 거 참 나빠, 고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넌 한국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넌 한국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제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70년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못 살 때는 사실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 정도라고 했었고 하기 때문에 뭐 비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디 일거리 없는가, 먹을 게 없는가 찾아다니기 바쁜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논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이 시작되면서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아주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다 이제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이전에는 경제란 개념이 없었죠. 한국에는 무슨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란 속에서 밀어붙여서 경제가 개발이 되고 이제 발전이 되면서부터 가장 눈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게 뭐였었냐면은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도 분명하게 남는 건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 이 한국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적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길을 아무데나 건너 다녀도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차량이 많지도 않았고 뭐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이제 경제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로가. 그리고 넓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만들고 신호등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신호등도 처음에 지금이야 빨간불, 파란불이었었지만 처음에 신호등이 생겼을 때는 서시오, 가시오 이렇게 글씨로 이게 신호가 떨어진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문맹도 많았습니다. 문맹도. 그래서 서시오 하는데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글을 모른다 이겁니다. 글을 모른다. 그래서 불이 켜져서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중에 서영춘 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신 지 무지 오래됐죠. 서영춘 씨가 서시오 했는데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 교통순경이 잡으면은 서영춘 씨가 당신 왜 건너가? 저 서시온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오시가 아닙니까? 아 오시서? 오라고 그래서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미디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여론이 반영이 돼서 이제 파란불은 건너가고 빨간불은 쓰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미개했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던 일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무단횡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주정이 있습니다. 술주정.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술을 먹고 길에서 싸우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옛날에는 이거 말도 못했습니다. 법이 없던 시절이라 주먹 센 놈이 대통령이고 쌈 잘하는 놈이 대장인 것이죠. 그 술주정과 피싸움이 아주 길에 나가면 뭐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돈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뇌물과 그 허례허식 이것이 무지하게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 여자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그냥 버젓이 행행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차밖에 없던 시절이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기차역밖에 없었을 때인데 기차역 앞에는 사창가가 있었고 시골서 올라오는 여자들은 무조건 납치해가지고 윤가를 해가지고 창녀를 만드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인신매매가 언제까지 횡행됐었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을 때까지 인신매매가 횡행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인권하지만 여성 인권을 궁극적으로 확립시킨 대통령은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아주 굉장하게. 그 당시에는 할머니들도 납치해 갔습니다. 할머니, 여자라면은. 그 할머니를 납치해서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니까 마늘 까는데 쓴답니다. 마늘 까는데. 그 정도로 여자는 납치에다가 팔아먹어도 되는 거. 이게 이제 일반 상식이다시피 했었는데, 이 봉고차가 다니면은 여자들이 납치돼 가는 거로 이렇게 딱 인식이 되는 시절인데, 노태우 아무도 그거를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인신매매, 여성 인신매매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인신매매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야만적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무단횡단을 어떻게 막았느냐? 이쪽 거리에서 저 건너갈 때 보면 지금 많은 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이라 그러죠. 깡통 둥그런 걸로 된 거. 그런 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길 건너로. 그래서 이쪽에는 빨간 깃발, 저쪽에는 파란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건너가는 사람은 무조건 깃발을 들어서 저쪽에다 꽂아놔야 됩니다. 가져가서. 그것을 경찰관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학 교수가 됐던 다 그런 식으로 길을 건너가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단횡단을 고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끄러워한 거죠. 야, 우리가 그래도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무질서하게 살아서 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시내버스, 이 시내버스들의 불법 주정차 이런 길 한가운데다 버스 세워놓고 사람 태우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지금은 고쳐져 가지고 지금은 선진국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시내의 버스 질서라든지 운행하는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다 배워갈 정도로 지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거 고치자고 했을 때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말대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바로 술 먹는 사람들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낮이고 밤이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그럼 이제 주제가 세상에 대한 비판하고 사람들에 대한 욕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넌 한국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 술로 세상을 보내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행패를 부리죠. 술이 취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누구냐? 바로 부인들입니다. 부인 술 먹고 집에 가서 부인들 패대기 치고 때리고 애들 집어 던지고, 그리고도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제 옛날에는 집집마다 장독이 있었으면 장독 들어서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 나고, 못난 놈들 무지하게 많았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바로 넌 한국 사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술주정이 심했냐면은, 집에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샌님 같은 사람들이고, 길에서 이제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길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건달이죠, 건달. 그래가지고 그 행상하는 사람들 그 사각개짝에다가 뭐 좀 놓고 파는 거 다 밟아서 부숴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이제 직업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있습니까? 소작을 부쳐 먹느니 차라리 서울에 와서 지게라도 지는 게 낫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지만 누가 마음대로 지게를 지게 합니까? 지게 들고 나갔다 하면 다리 부러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싸움도 심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관들, 지금이야 이제 뭐 경찰관이 되려고 서로 애를 쓰고 뭐 군대 하사관도 가려고 뭐 10대 1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관들 아주 박봉이었습니다. 경찰관들. 그래서 경찰관들에 대한 물론 경찰관들 뿐이 아니라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가서 내 주민 등본 하나 띄려도 급풍료를 안 주면 안 떼줬습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넌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대꾸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분하고 공감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경제는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무단횡단이라든지 주정차 문제, 뭐 이렇게 인신매매, 그 다음에 술 먹고 깽판, 아직도 술 먹고 깽판 치는 건 일부는 남았죠. 파출소도 때려부시는 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없어진 것이 이런 한국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되냐? 그렇게 하면서 이걸 고쳐졌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960년부터 시작하고 2010년 지금 50년이 걸려서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책임을 짓고 사는 것이 이제 그 민주주의 시민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 질서를 지키는데 5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5년도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초 질서라는 것은. 그런데 50년이 걸렸는데 지금도 아직도 넌 한국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되면서 딱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지금 나이 든 분들은 다 이제 그때 그 공감을 하고 공분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이제 톡톡히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땐 이제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진국에 도달하는 그런 정도가 돼갖고 집집마다 이제 자가용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제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외식 문화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문화.
그리고 이제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되는 장소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근데 이제 외식 문화가 발달되면서 식당들이 이제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식당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공 질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오면 식구들이 이제 같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당연히 따라오죠.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하나만 낳기 운동을 할 때인데, 뭐, 그래도 둘, 셋 정도는 있었을 때입니다. 둘, 셋 정도는. 그럼 이제 식당에 식구들이 이제 두 집 식구, 세 집 식구, 뭐, 아니면 이웃집, 뭐, 형제들 오면은 왁닥지껄 하죠. 그럼 아이들 떼어놓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당연히 이제 시끄럽죠. 밥 먹으러 왔는데 아이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넘어지고 뭐,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 예, 너 그러면 되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득달같이 그 엄마나 막 일어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새끼한테 이래야 저래야, 어? 내 새끼 키우는데 돈 보탠 거 있어! 막 이러고 이제 쌍지팽이 주고 나섭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한두 명, 숫자가 작죠.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식구들이 그냥 열댓 명이 다 일어납니다. 요것도 사실은 야만적인 거거든요. 이 짐승들이라는 게, 이 숫자가 많으면은 덤벼듭니다. 약해도. 이 사람, 자기들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뭐, 조직폭력배도 아닌데, 마치 세력을 믿고, 옳은 얘기 한 사람 한두 명한테,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대가가 지금 뭐냐. 그때 그렇게 자식을 키웠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60, 70, 뭐, 70 넘었겠죠. 새끼들한테 매 맞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자식 키워가지고. 그 새끼들은 세상을 다 지금 다 부모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 또 망가뜨리고 있다고 볼 정도로,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렇게 우리는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많이 고쳐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식당 가도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부모들도, 예, 너 좀 조용히 해라, 이 정도는 합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쳐지는 데가 몇십 년이 걸린 겁니다. 사실은 몇십 년 걸리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은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근데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게 넌 한국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계속 나간다면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한국 사람이 너 이 새끼 왜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때린다든지, 그리고 싸잡아 가지고 한국 사람 전체를 막 저주라고 막 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한국 사람들 다 죽여야 돼 뭐 이래 가면서,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나 눈에 볼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은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사회가 맑아지고 모두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뭐 사회를 맑게 해주는 종교인도 아니고, 그야말로 잡초 같은 민초지만, 그래도 이런 민초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질서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도덕심을 갖고 해야지 사회가 맑아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꼭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길 똑바로 건너가, 어이 시한본부장, 저 사람 앞으로 길 똑바로 안 건너가면 다 잡아가더,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이 많이 선진화되고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게 너무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고쳐야 될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빨리 고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 잔인한 이런 습성이라든지, 그리고 남 깔보는 거, 아직도 갑질하는 거는
뭐 꼭 무슨 재벌이 갑질해야지만 비난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20평 사는 사람이 여러 평 사는 사람 보고 갑질하는 건 갑질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내가 티코 타고 다닌다고 해서 아니 무슨 그 봉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갑질하면 그거 갑질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골고루 평등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살 때, 세상을 살 때 서로가 믿게 되고 서로가 존중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넌 한국 사람 아니냐, 이 얘기를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어쩌겠다는 겁니까?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 맞는데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대로 그냥 막 가자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거나 극단적인 무슨 행동으로 테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옳은 지적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또 이 이야기를 해놓고 또 억수 같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욕도 먹을 땐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래도 용감하게 한번 한마디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